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훈입니다. 제가 이직을 한 지가 며칠 안 돼서 네, 회사 이름을 말하기가 되게 민망해서 뺐는데 앞에 써놨더라고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입니다. 작년에 사실 똑같은 주제로 발표를 해서 좀 조심스러웠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좀 바꿔서 작년에 제 포털에서 그 실시간 이슈 검색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획기적인 리소스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구현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볼까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누가 필요할까요? 사실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은 개발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주가 너무 넓어서요. 사실 이후에 다음 세션 같은 경우 이제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주제로 하셨는데 저는 일단 더 크게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게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UI에서도 하고 뭐 데이터로도 다루고 다양한 분야에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필요하고 쓰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쓰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하드웨어는 대부분 데이터 플로우 기반의 리액티브 프로그램을 해야지만 구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네,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리액티브 개념이 사실 컴퓨팅 쪽 그 학회들이나 이런 데서 먼저 제안이 됐어요. 한 4, 50년 전쯤에 이제 액티브, 프로액티브, 리액티브 개념이 나왔어요. 사실 작년에 비슷한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새로 오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로액티브는 1에서 10까지의 숫자가 있을 때 나에게 평균이 필요합니다. 그럼 평균은 1부터 10까지 다 더하고 10으로 나누겠죠. 근데 그 중에 5가 6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프로액티브는 뭐 주기를 주면서 계속 1에서부터 그 변한 숫자를 더해서 다시 10으로 나눕니다. 근데 리액티브는 변한 숫자 이제 previous value를 빼고 new value를 더하고 다시 나누면 더 빨리 계산량을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차이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사례 발표했던 실시간 이슈 검색어 같은 실시간 검색어 같은 그런 서비스도 이제 검색어들이 계속 날라오는데 거기서 새로 나오는 애들만 딱 끄집어서 계산하면 전체를 계산했더니 무려 막 한 4, 50대 또는 2, 30대 분량의 서버들이 필요했는데 이게 변화량만 계산하니까 한 대로 해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내용은 사실 잘 안 보이시는데 원래 펑셔널에서 먼저 접근해서 이제 이쪽 다음 세션에도 아마 비슷한 얘기가 있긴 할 건데요. 그러니까 자바 같은 오브젝티브 오리엔티드와 반대쪽에 있는 펑셔널 그리고 임퍼레이티브 그리고 저기 스테이트풀 그러니까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을 했을 때 이쪽으로 가면 다 리액티브에 근접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요새 유행은 이제 중간 오브젝티브 오리엔티드 그리고 펑셔널과 절차 지향 그리고 이런 걸 다 믹스한 하이브리드 형태가 좀 유행하는 상태로 보여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펑셔널 리액티브 말고 오브젝티브 오리엔티드 기반의 OORP는 이미 여러분들 많이 보신 이런 건 다 그냥 OORP 방식이거든요. 그냥 내가 모르는 사이에 콜백으로 받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리액티브의 한 분류라고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은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거기서 되게 오브젝티브 오리엔티드 개념이잖아요. 여기 속성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걸 변화하고 셋하고 get하고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OOP의 개념을 도입한 이제 리액티브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펑셔널 리액티브가 뭐가 다를지는 이제 추후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근데 펑셔널이지만 OOP는 버릴 수는 없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것도 하이브리드기도 하고 그래서 임퍼레이티브 개념도 많이 같이 나올 예정이에요. 근데 뭐 그냥 리액티브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어떤 데 쓴다 또는 1 더하기 10 더하기 할 때도 쓴다. 근데 어떻게 유주얼한 솔루션이 있을까요? 되게 뻔한 얘기인데 사실 아까 앞에서 있었던 이 솔루션은 콜백이고요. 그 다음은 더
더 뻔한 솔루션은 이벤트 루프겠죠. 이미 윈도우 32 API 이런 데서 보면은 제일 하단에 while 시스템 콜 send 항상 밑에 제일 밑에 있는데, 그냥 뭐 윈도우 32 API면 굉장히 15년 전, 20년 전에도 우리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사실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서버 개발이나 클라이언트 개발은 비동기 처리가 많죠. 왜냐하면 내부 처리 한동안 화면이 멈추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일반적인 서버 개발이나 절차 지향 개발을 할 때는 비동기가 잘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다른 데서 쓰는 프로그래밍 하드웨어와 그 UI 그리고 어떤 분산 시스템에만 필요한, 아니면 운영 체제만 필요한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마이크로 서비스 작은 단위까지도 이벤트 드리븐 또는 리액티브 개념이 침투하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인스트루먼트의 성능이 좋아지고, 그런 각각의 노드들이 기본에 가지고 있는 패러럴을 지원하는 랭귀지와 되게 많은 환경이 좋아져서, 이런 걸 이제 개념적으로 많이 도입을 하게 된 거죠. 일단 아까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뭐 4-50년 됐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펑셔널 프로그래밍이에요. 이게 리액티브가 패턴이 지금 다음에 이름이 나올 텐데, 그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그 조금 히트를 치게 만든 사람이 1997년 코닐이라는 사람인데,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썼을 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기가 없다가 2007년에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이제 일종의 플래시 같은 거 만들 때 기존에도 이제 이벤트 드리븐으로 드로우를 하긴 했는데, 이제 2007년에 코닐이라는 사람이 그 논문을 썼는데, 그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동시킬 때 진짜 최저로 드로우를 해서 성능을 좀 많이 올렸어요. 그 이후로 이제 이 학회에서 리액티브나 펑셔널 프로그램을 되게 이제 그쪽을 많이 다루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97년에 처음 조금 이제 물론 나온 지는 40년이지만 이벤트와 비헤이비어라고 나중에 이제 다시 자세하게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릴 생각인데, 이분이 쓰시고, 그 다음에 저 코낙이랑 저런 사람들이 이제 펑셔널 리액티브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비헤이비어 이벤트를 받아서 그 내가 차지한 영역의 좌표들이 어떤 것이며 얘를 정확하게 이동했을 때 어떻게 성능이 좋아지는지를 이제 직접 분석해서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거의 한 80%? 근데 그 전에도 윈도우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그 뭐 이렇게 MFC 이런 데서 다 그리는 부분 다 다시 그리는 건 아니거든요. 오브젝트를 다시 그리는데 좌표를 뽑아서 매트릭스 연산해서 최저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좋구나를 사람들이 슬슬 깨닫기 시작했죠. 2007년에. 그때 이제 하고, 그 이후로 이제 UI에도 그 AFR 적용 가능한 펑셔널 랭귀지에 이제 UI에도 펑셔널 랭귀지가 조합해서 구현되는 그런 형태의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다음에 뭐 원래 사실 펑셔널 랭귀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푸시하고 폴 뭐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대충 봤을 때는. 네. 그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007년에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다뤘는데, 그게 효율이 더 좋아졌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해서요. 뭐 이런 건 사실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보시면 되지만,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여기서 2009년, 2008년, 2007년에 언급한 내용들인데, 이게 그냥 학회에서 나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사실 제가 거기에 논문 쓸 생각은 없거든요. 그냥 관심 있으니까 훑어보는 건데, 되게 재밌는 건 2013년, 2014년에 새로운 기능으로 뭐 RX 자바나 RX 스칼라 이런 데 나온 애들 보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6년 후에. 근데 그래서 공부를 제가, 그러니까 좀 이제 리액티브를 직접 좀 쓰다가 프레임워크를 써볼까 하고 봤는데, 그 전에 내가 어떻게 구현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던 내용들이 프레임워크에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신기하고, 그냥 이게 내가 먼저 조금 한번 해본 게
헛짓거리 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죠. 사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런 뭐 이 부분도 이어서 이제 발전사예요. 이제 다이나믹을 이용해서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제가 펑셔널 프로그래밍 및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해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OOP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덜 해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히스토리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냥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자체는 내용이 한 장으로도 축약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적어서 히스토리를 일부러 좀 장황하게 썼습니다. 너무 짧아질까 봐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렇고요. 뭐 되게 잘 알려진 옵저버 패턴 패턴 책에 무조건 나와 있죠. 이것도 네, 리액티브스러운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들 아시는 방법이실 것 같은데 이 지금 보이시는 거는 UI 마우스 드래그에 대한 이벤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옵저버가 있고 컨트롤이 이제 마우스 다운해서 업이 될 때까지 해서 드로우 패스를 저장했다가 이제 드로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게 되겠죠. 마우스를 내가 드래그하면 그리는 내용을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썼지만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펑셔널하고 쿨백 스럽고 리액티브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점은 이미 저 패스 객체에 대한 관점이 두 개로 나뉘었고요. 그다음 콜백이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저 위에 있는 이벤트는 다른 패키지나 어떤 다른 데서 관리하고 업을 뭐 분리되고 이런 분리의 가능성도 있고요. 인캡슐레이션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저 마우스 옵저버 및 패스나 이런 애들이 다 인캡슐레이션 보장이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뭐 이제 상태가 그러니까 파이널하지 않죠. 상태가 되게 나뉘고 여기로 끝나지가 않아요. 네, 그런 무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옵저버의 라이프 사이클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요새는 다 한다는 그 모델 뷰 컨트롤러, 모델 뷰 뭐죠? 그 뷰 모델 이런 걸 분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이는 부분과 그 이벤트를 등록하는 것과 그런 걸 다 이렇게 분리하기 어려워요. 관점도 어렵고 어려워서 그리고 유니퍼머티라고 하는데 이제 한 곳 통합 관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2007년 이전후로 이런 게 이제 조금씩 개선점을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나온 거는 아까 말했던 이제 이벤트 스트림을 만들어서 유니폼한 인터페이스를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아까랑 그 마우스 드래그 한 거랑 이제 비교하면 이제 좀 데이터 플로우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쿠입 버튼이 있고 클릭의 맵이 OK로 되고 그걸 나갈 건지 아니면 에러에 대한 처리인지 이런 걸 통합 관리 스트림 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시스템끼리도 이제 요새는 뭐 API 게이트웨이니 스트리밍이 이렇게 중앙 그러니까 중앙에 비즈니스 로직이 없는 스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벤트 스트림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가지고 개판돼 가지고 못 찾거나 막 이런 문제는 없어져요. 근데 대신에 이 부분의 단점이라고 펑셔널에서 제안하는 단점은 지금 퀵 버튼, 메뉴 버튼, 그러니까 요새 펑셔널이나 아니면 리액티브나 이쪽의 추세는 No DI, No IOC 입니다. 사실 이 컨퍼런스가 스프링의 베이스드 온 IOC인 걸 생각하면 추세는 반대인데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 시오리 상에서 얘가 잘못된 점은 저 퀵 버튼, 저 퀵 메뉴가 같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뭐 이렇게 주입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저걸 같은 이벤트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하이라키컬 OOP와 그다음에 그걸 주입하기 위한 예를 들어 퀵 버튼을 다른 버튼을 주입할 때 뭐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루슬리 커플링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IOC DI가 필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이 코드에서는. 근데
이게 좀 벌스 관계 있죠. 근데 펑셔널에서는 이게 단점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그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애스트랙션도 되게 작아야 되고 인터페이스도 최소화돼야 되는데, 그리고 람다로 인라인 코딩을 하지만 보기도 편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추세에 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아까 그 내용을 전부 다 해결해 주진 않지만 Observers without IoT를 하기 위해서 리액터스라는 중앙 개념을 도입해요. 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거 약간 그 윈도우 프로그래밍 윈32 API 그 시스템 콜 받는 로직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이후에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제 그걸 루프를 돌면서 마우스 업을 기다렸다가 여기서 관점이 흩어지진 않았죠. 아까는 관점이 막 흩어지잖아요. 그 객체를 어디서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 관점이 흩어지고, 그다음에 그 버튼에 대한 DI가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으나 코드가 복잡해질 가능성, 그리고 절차지향적, 이 코드의 최대 약점은 임퍼레이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펑셔널로 오자고 해놓고 리액티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임퍼레이티브로 와버린 거예요. 오는 중간에 임퍼레이티브, 즉 지금 다 절차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보면 인스트루먼트를 그냥 따라가는 로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리액터의 레벨에서 이제 알려진 그냥 이론이라고 하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맨 위에 스텝 1 초기화하고, 스텝 2 기다리고 처리하고, 스텝 3 마지막에 내가 할 행동을 하고 끝낸다. 이벤트에 대한 처리하고 끝낸다. 이걸 지금 되게 이제 임퍼레이티브하게 구현이 돼 있지만 이것도 사실 이미 프레임워크가 있고 이거에 맞는 시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하드웨어 다루는 그 디스크립션 랭귀지라고 하는데 그런 쪽 보면 다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자바에서 많이 쓰는 이제 CEP, 그러니까 에스퍼 같은 SQL을 등록해놓고 뭔가 이벤트가 짜자잔 일어나면 그 부분을 처리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다시 SQL로 집어넣는 CEP가 빅데이터 뜨면서 요새 인기가 그래도 많은 것 같은데 아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임퍼레이티브한 방식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게 그 CEP나 에스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오라클이나 이런 데 상용 벤더에서 이미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게 그 단순하게 이벤트 처리할 땐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관리가 되게 어렵잖아요. 나중에 많아지면 저 셀프에 매칭하는 로직이 되게 많아지고 그걸 또 구조하고 뭐 분리하고 컴프 처리하고 이벤트를 등록한 로직을 또 짜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CEP 프레임워크 중 하나인 뭐 에스퍼 이런 데서는 걔를 SQL로 처리를 해서 이제 이거가 지금 현재 보여드린 예제는 마우스에 이제 그 드로우하는 그 드래그하는 예제라서 이제 딱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만약에 나의 데이터가 유저 데이터가 DB 안에 DB 아니고 타임 시리즈로 데이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저 데이터가 회원 가입을 했고 업데이트를 했고 이런 게 스트림으로 쭉 날라오고,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을 하는데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다 완성해야 회원 가입이 성공한다 라는 개념이 있었을 때 지금 위와 같이 처리를 데이터 프로세싱으로 처리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CEP에서는 그거를 이제 셀렉트 1번 만족, 그리고 2번 만족, 3번 만족, 타임 윈도우, 뭐 타임 아웃 3분 안에 이런 걸 주면 그거에 대한 이벤트 처리 마지막에 스텝 3를 끝낼 수 있는 구조로 좀 설계가 잘 임퍼레이티브 랭귀지인 자바와 OOP인 그 개념이 굉장히 잘 맞는 프레임워크. 제가 그 전에는 자바 쓸 땐 잘 즐겨 썼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말이 너무 빠르죠. 저도 좀 목이 아플 정도로 말이 빨라가지고 천천히 하려고 일부러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네, 제가 말이 빨라서 제가 뭐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쉬어가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점을 이제 리액터가 전체를 관리하는 관점으로 넘어왔어요. 처음에는 옵저버 패턴, 알아서 그냥 지멋대로 하는 사실 가장 자유로운 형태. 그리고 이제 뭐 있었죠? 네, 스트림 감사합니다. 스트림 그리고 리액터까지 왔는데 이제 시그널도 요새 이제 리액티브 프레임워크의 기본으로 다 들어 있어서 이제 데이터 스트림이 있고 뭐 시간이 있고 이런 개념 이제 드디어 온 거예요. 제가 해상도가 좀 뿌였네요. 그래서 시그널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원래 10부터 1부터 10까지 더하는 예제를 아까 이제 말로 언급해 드렸었잖아요. 그거 엑셀에서 많이 쓰셨죠. 엑셀에서 1부터 10까지 또는 1부터 100까지 놓고 썸 해놓은 다음에 셀 하나 바뀌면 자동으로 반영돼 있잖아요. 그거 사실 되게 리액티브한 건데 그 개념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점별로 시그널별로 데이터가 다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 현재 스냅샷을 따로 구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그널을 구성하는 단위가 이제 뭐 시간이 필요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평균 같은 경우에도 그 전값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개념은 별로 필요 없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마우스 드로우 물론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 패스 이전에 어디서 왔는지가 있긴 했었지만 그런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패턴 자체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관리하고 시그널의 중앙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전체 이제 이벤트 스트림에 뭐 그런 것들 이게 생겼는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쓰느냐 하면 아까도 리액터도 임퍼레이티브였는데 이제 또 임퍼레이티브 데이터 플로우가 나왔어요. 이게 몇몇 분들은 시그널이라는 게 저 아까 용어가 이제 이쪽에는 표준인데 사실 언어도 있어요. 언어도 시그널이라는 언어가 있어서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리고 이거 되게 비슷한 게 이제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세스나 이런 애들도 되게 데이터 플로우 드리븐이라서 상태를 다 저장하면서 물론 이제 펑셔널 랭귀지나 하드웹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도 이런 방식이라고 거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그널 개념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패스를 초기화 아까 스텝 1, 2, 3을 좀 더 시그널이라는 애가 중앙 처리하면서 메인스트림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아까 리액터에서는 이벤트를 등록하고 팔로우 했는데 이제는 시그널을 플로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액터를 만드는 대신에 시그널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아까 리액터에서 똑같이 패스 초기화하고 듣고 처리했잖아요. 모양은 비슷해요. 근데 그 중심 개체가 리액터에서 그러니까 액터라는 개념 처리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액터 모델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액터 모델에서 액터는 보통 그냥 구현 방법을 얘기하면 하나의 액터, 뉴 액터 하면 걔는 스레드랑 매핑이 돼서 이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아까는 이제 액터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그널, 즉 신호가 중심이 되는 이 개념이 자꾸 쓰면 처음에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구현하면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헷갈려요, 사실. 그래서 시그널을 이제 루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이 드로우하는 게 아니라 프리비어스 클로즈로 돼서 이게 자동적으로 그려진 로직을 완성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앞에도 다 단점이 있었는데 좀 많이 해결됐는데 여기서의 최대 단점은 뮤터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항목이 이뮤터블을 보장해주면 되게 좋잖아요. 각각의 이제 변화되는 데이터가 필요 없으면 좋은데 아직도 이뮤터블이 좀 있죠. 그래서 이뮤터블을 제거하려고 하면 또 새로운 좀 개선된 방식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상태로는 조금 어려운 상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랭귀지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수도 코드라고 생각해서 그냥 안 드렸는데 사실은 실제 언어 스칼라 언어거든요. 그래서 원래
펑셔널 랭귀지 중에 그냥 그래도 좀 제일 많이 쓰인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넣어놨고요. 일단 글쎄요, 그 자바나 이런 데서도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C++도 있고 하는데 사실 조금 저는 이제 그걸 직접 써보기도 하면서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자바인데 기본적으로 그 언어를 다루는 방법 자체가 흐름이 이게 아니고 어떻게 써야 될까? 코드가 너무 더 오히려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래서 결국 저는 펑셔널 랭귀지로 오게 되더라고요. 아마 임퍼레이티브 랭귀지를 쓰면서 리액티브 모델을 하면 펑셔널 랭귀지를 찾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이 그런 널리 알려진 이미 다 사실 이런 방법들 구현이 다르지 않아요. 그냥 뻔한 구현 방법인데 시그널이 움직이느냐, 리액터가 기다렸다가 처리하느냐, 이벤트 스트림이 있느냐, 그리고 그냥 옵저버가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사실 프로그래밍 조금이라도 배운 분들한테는 코드가 진짜 어렵진 않았죠. 그냥 다 쉽게 할 수 있는. 그게 사실 펑셔널 랭귀지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옵저버나 IOC 같은 펑셔널 프로그래밍 입장으로선 IOC 즉 이제 루스리 커플링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도구들도 너무 좀 로우 레벨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잠시만요. X를 좀 사실 그래서 나온 결론은 시그널이나 리액터에 들어가는 시그널을 우리 이걸 람다를 그냥 구현한 예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제는 어떻게 하면 RX 스칼라, RX 자바 같은 걸 내가 직접 구현할 수 있느냐를 다룬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방법은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서 펑셔널하게 구현하면 된다는 거였던 거죠. 보면은 펑셔널 랭귀지에서 콜렉트는 그냥 그 조건절에 맞는 걸 모아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스파게도 있는데 그 분산의 데이터가 뭐 1부터 100만까지 있는데 내가 로컬로 100개만 가져와서 뭔가 처리할 니즈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 인덱스로 가져올 수도 있고 조건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파셜 펑션을 집어넣고 그 파셜 펑션을 안에서 실행해서 이제 리턴 하게 되는 걸 만드는 거죠. 이랬을 때 아까랑 차이점이 이제 뭐냐면요. 그냥 결국 그 리액터나 시그널을 다루는 방법도 람다나 그 구현체를 넘기는 방식으로 하면 이게 해결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이 개념 자체가 액터잖아요. 뭔가 일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클로저 같은 개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자바나 이런 데서는 익명 펑션은 지원하지만 파셜 펑션은 지원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똑같이 구현하기는 어렵겠지만 C샵이나 이런 데는 파셜 펑션이 있죠. 그 일부 부분을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제 익명으로 선언해서 넘기면 그동안 말했던 내용이 해결된다. 사실 너무나도 뻔한 그냥 다 앞에서도 이 내용도 펑셔널 랭귀지에서는 다 어차피 이것도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인데 맵, 그다음에 필터 이런 거, 맵, 리듀스, 필터 이런 거 하둡 또는 스파크 이런 데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내용이에요. 스캔, 레프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이벤트 처리를 저 부분에 그냥 구현체로 뉴해서 넣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드로우 하는 부분도 이 컬렉, 맵, 필터, 스캔 해서 대표적인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스캔 레프트, 스캔이 왼쪽 그 데이터 스트림을 앞에서부터 뒤로 훑는 거예요. 그러면 이벤트가 아까 마우스 업이 있고 마우스 다운이 있었잖아요. 걔를 드로우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처음 게 마우스 업인 그 이벤트를 받아서 마우스 다운해서 업이 될 때까지 스캔 레프트 하다가 걸리면 드로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이게 이제 일종의 람다인데 람다에 구현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펑셔널로 얘를 처리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IOC도 필요 없고 DI IOC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임퍼레이티브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외에 단점이 뭐 되게 많이 있었는데 뭐 인캡슐레이션 문제도 없고 뮤터블 문제도 없고 거의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액터, 그러니까 이 처리하는 애들 하나하나가 그 처리자, 아까 말했던 액터가 되는데 원래 액터 모델에서는 그 처리자가 이제 하나의 스레드나 그런 그 인스트럭먼트를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코디네이션 이벤트 그냥 보면 이거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요. 이게 처리하는 거 처리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카나 이런 프레임워크에서는 그래서 라우터나 리모트를 지원하기도 하고 얘네들도 나중에 실제로 리모트를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다중 사용자 굉장히 많은 중앙 처리 시스템에서 마우스를 다운업에 대한 처리를 하는데 걔를 분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고 하면 이제 걔네들 액터 모델 중에 리모트가 지원되는 애들을 이용해서 이런 라우터 개념을 집어넣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우스 다운, 스캔 랩, 스캔 락, 업이 일어나는 데까지 들어올 그리는 걸 분산 처리까지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의 개념이 이제 필요한데 얘는 그냥 아까 앞에 있는 내용도 그걸 구현하는 방법. 사실 다 로직이 실제 그러니까 선언부 말고 디클래레이션 말고 로직은 다 두세 줄 내외예요. 그래서 나 그 RX 자바 설치 및 아니면 RX 아니면 뭐 리액티브 프레임워크 설치 및 배우기 귀찮아 하는 분들은 그냥 한두 줄 해서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 해봐도 괜찮겠다 할 수도 있을 만큼. 근데 사실 이 지금 제가 가져온 소스들은 그 마틴 오더스키, 그러니까 스칼라의 저자인 마틴 오더스키가 쓴 논문에 실제 이렇게 구현했다라는 코드거든요. 실제 코드거든요.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따르고 반응성 있게 이제 구현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리액티브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그 전에 옵저버 패턴부터 그걸 옵저버가 막 난립해서 그거를 이제 콜백 헬이라고 부르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 처리하기 시작하고, 중앙 처리하다 보니까 뮤터블이 생기고, 뮤터블 없애기 위해서 결국 펑셔널 웨이로 왔던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막 리액티브를 검색하면 요런 거 많이 나와요. 이거 작년에도 제가 그 실시간 이슈 검색어 사례, 실시간 검색어 사례 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었던 건데, 사실 리액티브하게 어떤 구현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막 지금 시그널도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거는 리액티브 뜻 자체니까 당연한 거고,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건 한 대에서 내가 작은 이벤트 하나도 리액티브하게 하는 거고, 이게 커지면 내가 대용량 시스템을 구현해요. 그래서 뭐 우리 그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가도 이게 보장이 되면 우리의 시스템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가 얼마큼 오던 우리 노드를 반응에 의해서 더 추가하던 뭐 엘라스틱 하던 리자일런트 하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을 사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이걸 따라야 된다고 디클래레이션 하고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작은 부분부터 하다 보면 저절로 만족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현을 그 작은 부분부터 실현, 그러니까 플레이 프레임워크나 그런 뭐 요새 유행하는 몇몇 그 주도하는 이 리액티브 매니피스토를 주도하는 애들 보면 이렇게 막 홈페이지에 삐 두르고 막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냥 작은 부분부터 실현해야 큰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주제가 이쪽으로 좀 집중을 했고요. 작년에 반대로 얘기했었거든요. 사실 우리도 선언하고 따라서 합시다. 뭐 서버 노드 사용자의 반응성 뭐 이런 거를 그냥 전반적으로 선언하고 따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더니 실제로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더라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와 좋은데 하고 집에 가서
이제 그 뭐 몇몇 프레임워크의 그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보니까 아 이거 접근성이 떨어져, 나중에 해야지 하고 멀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보신 내용들은 사실 되게 간단한 내용이라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굳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지도 않고, 분산 처리나 이런 거 당연히 쉽게 처리될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오니까. 그래서 제 주제는 시간이 오히려 빨리 끝났는데 주제는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데. 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남다시 표현가 없잖아요. 네네. 그걸 신체적으로 많이 업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요새는 리액티브나 뭐 패턴 아키텍처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4년 전쯤엔 스칼라 얘기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람다로 프로그래밍 하자, 그다음에 클로저로 프로그래밍 하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퇴사하기 이전 모 회사에서 저 혼자 얘기 4년 전에 많이 하다가 2년 전에 조금씩 쓰다가, 요새는 이걸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조직들이 되게 많이 생긴 걸 보고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용화 단계가 어느 정도 넘어선 것 같아요. 이런 게 공유가 좀 많이 되면 더 빨리 퍼질 것 같은데, 공유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많이 씁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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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펑셔널 웨이의 일단 가장 큰 단점은, 리액티브 말고 일단 펑셔널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펑셔널 웨이의 가장 큰 단점은, 근데 리액티브도 똑같네요. 사실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카나 이런 액터 모델에서는 DI를 자기가 하면서 거기에다가 스레드나 이런 걸 관리를 자기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이나 이런 걸 개발하면 그 객체 구현체를 자기가 주입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액터 모델이나 리액터 모델의 프레임워크들을 쓰기 시작하면은 걔네도 주입을 해요. 그래서 그 주입받은 애들의, 그러니까 뭐 타입 베이스로 구현한다고 치면 메서드로 호출한 것 자체가 이벤트로 변환해서 처리해주는 애들도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패러다임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게 너무 처음에 러닝 커브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조직이 그 펑셔널 웨이에 준비되지 않은 조직한테 그런 거 강요하면 뭐 도망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고 나오고, 처음에 선언하고 하면 조직원들 도망갈 수도 있어요. 일부 이런 그냥 작은 부분부터 이벤트 처리라든지, 그냥 원래 OOP에다 이벤트 드리븐 하잖아요 요새. 그러면 이런 작은 부분부터 그냥 구현체를 이렇게 살짝 구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 새로운 아니고요. 이렇게 해도 러닝 커브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폼은 돌리면 될 것 같고, 그냥 이벤트 들어왔으면 내가 바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 왜 남한테 주지? 이게 되게 처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들한테, 그걸 모르는 분들한테 리더빌리티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알면 이 코드가 이해가 되는데, 처음 보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입문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내용이 많이 어려웠는데, 개인적으로는. 네네.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런 개념을 잘 파악하셔서 소스에 녹여서 실제 프로덕트를 보시나요? 주변 동료들은 이전 프로젝트 할 때, 그러니까 제가 퇴사하기 전에는 협업 개발자가 3명 있어서 같이 했고요.
지금은 이직을 해서 적응하고 있어서 지금 혼자인데 만들고 있어요. 아군을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그 이전 회사와 그 전 조직 지금 분들이 몇 명 계신데 아군을 좀 못 만든 적도 있고 만든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네, 설득하고 그 사람들과 공유하고 뭐가 좋은지 증명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씩은 네 되더라고요. 이게 저는 좀 불만이에요. 왜 이 세계가 튜링 머신 만든 되게 불만이에요. 튜링 머신이 임퍼레이티브 세계를 만들었거든요. 튜링 머신이 안 나왔으면 원래 이게 정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세계는. 네, 그렇습니다. 튜링상 없애야 되나? 네. 네, 말씀하십시오. 일반적인 자동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냥 네. 웹 서비스 할 때 네. 이런 개념들을 녹여서 네. 설명하는 데가 많이 있을까요? 아까 동택이나 동태를 지적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병원 가입을 하고 웹사이트 많이 가입하는 그런 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회원 가입 시나리오. 그러니까 단순한 DB MySQL 있고 CRUD 액션을 취하는데도 이런 개념이 요새 많이 쓰이고 있고, 심지어 웹 프레임워크에 이미 탑재돼서 들어가 있잖아요. 플레이 프레임워크나 이런 데서는. 그 얘기는 이제 그 뭐 마이크로 시스템이나 이런 걸 구현하는데도 IOC를 최소 미니마이즈하고, 그러니까 그 DI나 스프링 프레임워크 컨퍼런스인데 어쨌든 그런 걸 최소화하고 나의 구현체를 그 아키텍처에 녹여서 만들어내는, 딱 봐도 구현체가 더 그러니까 마이크로 시스템에 더 적합하게 돼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네. 사실 저도 인문이라고 봤거든요. 이거 인문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 안에 써있던 같은 게 모나드 써있어서 한국에서는 모나드 설명해주시면. 모나드는 제가 그걸로 주제를 가져왔는데 작년이랑 똑같아서 뺐어요. 모나드나 뭐 이런 펑셔널 웨이에 대한 방법.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명드린 건 펑셔널 다 빼고 그 교집합 다 빼고 리액티브만 뺀 거거든요. 펑셔널 웨이 모나드를 설명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펑셔널을 쓰면 그 이렇게 컬렉션, 자바의 컬렉션 개념의 데이터들이 있고, 걔네들 데이터 플로우,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플로우 프로그래밍을 해요. 데이터 플로우 프로그래밍을 하면, 이런 애들을 하면 데이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인덱스에 데이터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자바에서는 걔를 널 가능성이 있는 걸 널 체크를 하죠, 보통은. 근데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콜백을 받았어요. HTTP 콜백을 보내고 받았는데 얘가 302 또는 뭐 500 이런 에러, 302는 에러가 있죠. 어쨌든 500 이런 에러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들인데요. 예를 들면 뭐 널 가능성 있는 애들을 뭐 옵셔널 또는 some, none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 널이 무엇인지 모르게, 또는 예외인 상황에서 널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게 프로그램 하면, 그러니까 데이터 플로우 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자바에서도 무슨 어노테이셔널 널러블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해결하는데 되게 직관적이지 않고 잠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노테이션 널러블 쓰면 걔를 불렀을 때 널 보내지만 않는 걸 내가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자체 잠재적인 가능성, 펑션을 할 때는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원래 그 옛날에 1970년에 증명을 했습니다. 아까 언스테이트풀 프로그램 시오리상 완전한 언스테이트와 그 뭐죠? 나와라 안 나오네요. 네, 그 프로그램 패러다임 그림에서 펑셔널과 그 리액티브하게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로 개발하면 로지컬,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내가 잘못 짠 거 빼고는 컴파일해서 정확하면 절대 에러가 생기지 않는다고 예외가 나더라도 증명이 돼 있거든요. 그게 100% 문제 없음이. 그러니까 그런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다 펑셔널에 대한 개념인데 그 부분은 네, 자료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사실 요새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자체가 되게 평가받고 있는 거는 좀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장점이 있겠다는 건 되게 알겠어요. 이제 심지어 이제 스프링에서도 이 철학이 녹여져 있는 이제 프로젝트도 이제 네. 인티그레이터 프로젝트도 네. 나왔고요.
네. 그런 관점에 대해서 되게 알겠는데 사실 저는 어떤 예제를 어디 사이트에서 한번 돌려보고 내가 코딩을 해보면 이걸 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 되게 초보적이면서 실질적인 그 의견 조언을 받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이트에 가서 이런 걸 보세요라는. 제가 그래서 원래 사례나 이런 거 작년에 조금 하긴 했는데 오늘 세션 이 세션 다음이 사례입니다. 네, 좋네요. 네. 사례가 있어야지 이해. 지금 이론을 좀 이제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임퍼레이티브 그리고 펑셔널, 뮤터블 알겠어. 그럼 어떻게? 다음 분이 사례를 아주 잘 준비하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네. 답변 막 클리어하게 못 드려서 죄송해요. 네. 길어질 수도 있고 해서. 네. 더 이상 없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